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 토론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김한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하는 유익한 공론회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전라북도라는 이름이 생긴 지 1000년입니다. 뜻깊고 의미 있는 해인데요. 정작 전라북도의 경제 상황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기업체의 이딴 이탈에 대학까지 문을 닫으면서 도민들은 또 소외나 차별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시사토론, 오늘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함께할 토론자 소개합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지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국 한국문화경제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들이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군산공장 폐쇄하면 전북도민 다 죽는다! 한국 GM 군산공장 정상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 울려 퍼집니다. 군산공장 노동자와 군산 시민, 도내 각계 인사 등 5천여 명의 전북도민이 참여했습니다. 군산 시민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GM 군산공장 폐쇄까지 왜 군산만 이 같은 불행을 마주해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대중공업도 그렇게 폐쇄가 됐고 GM도 이런 상황에서 군산 시민이 진짜 그 공장이 그렇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참석자들은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벌인 뒤 청와대에 정상화를 요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서명에는 군산 시민과 전북도민, 출향 인사와 타 지역 주민 등 모두 20여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희망퇴직을 지켜만 봐야 하는 GM 군산공장 노조는 지역민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몰아준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와대에도 꼭 저희 군산 전라북도 그리고 노동조합의 요구가 꼭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한 목소리에 정치권도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야 된다. 그래서 각 5당의 그 의원님들을 다 초청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지고 군산공장 노동자와 군산 시민 그리고 전북도민들이 함께한 정상화 요구가 정부와 GM사 측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전북의 현재 경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너무도 익숙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데요. 한국 GM 군산공장 5월 폐쇄, 지금 이미 예고되어 있는데 김관영 의원님, 지금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문제? 네, 지난 2월 13일에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한국산업은행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 GM에 대한 실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GM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GM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반드시 군산 공장의 정상화 방안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점을 이 문제의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 또 청와대의 장하성 실장과 경제수석에게 명확한 뜻을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은행이 실사를 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최종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속해 있는 정무위원회를 통해서도 산업은행의 지속적인 저희가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어려워진 군산경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미래의 성장산업, 또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논의되고 있는 전기차 자율주행 기반 시스템이라든가 또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에 더하여서 저는 제가 2년 전부터 추진하다가 현재 잠정적으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만은 새만금 복합 리조트를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을 제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군산 지역의 응급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 재난 지역과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정부의 긴급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여당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안호영 의원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업 공장 폐쇄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의 상실감이 더 클 텐데 우리 여당 쪽에서 어떤 대책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우선 그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당에서는 실제 그 지역에서 근로하시는 노동자들과 또 군산 시민의 입장을 최단도로 반영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 방침을 밝히자마자 당 내에서 이 관련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고 또 지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군산 지역에 와서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또 기업가들의 목소리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우원식 원내대표님께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만은 사안이 이제 급한 게 있고 좀 장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급한 거는 이제 급한 거대로 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는 장기적인 대책대로 이런 투 트랙으로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장 그 고용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여러 가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금 개정을 해서 며칠 전에 지금 군산시에서 고용위기 지역 지정 신청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국은행이 400억에서 한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김관영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한국 그 GM에 대한 현재 그 실사를 하고 있고 그 실사 결과에 따라서 GM이 책임져야 될 부분과 정부가 또 도와야 될 부분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군산 공장의 정상화 방안을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정부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당에서도 우리 지역민과 소통을 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상황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정무부 지사님. 지금 전라북도도 많은 대책을 정상화 대책을 고민하고 있고 정부의 대책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핵심 내용인가요? 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군산공장 정상화를 최우선 목표로 지금 각계 요로에 저희 그 강력한 저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울러서 우리의 경제 체질을 우리 전라북도의 허약한 경제 산업 구조를 건강하고 튼튼하고 미래를 대비한 그런 신산업으로 개편하게 한 작업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저희가 상용차, 중대형 상용차는 전국의 94%를 생산하는 전국 최대 생산지자 연구개발 지역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그런 집적할 수 있는 단지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 기지를 이 전라북도가 선점해서 앞장서서 육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미래 신산업도 같이 육성하는 그런 작업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국 교수님. 네네. 지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는 군산 지역의 문제 같지만 실은 전라북도 경제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도민들이 그 파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군산 GM 공장하고 한국 현대중공업 폐쇄가 타당했느냐보다도 좀 우리가 희생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도민들 분노, 경제적인 심리가 크고요. 사실상 이제 군산 경제 약 한 25% 정도, 전라북도 수출의 약 10% 정도 이런 건데 경제는 원래 이게 이제 노동이 감소됨으로써 노동 유발 효과, 생산 유발 효과,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유발 효과 이런 것이 뚝 떨어져서 약 50% 이하의 심리가 체감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뭐 각 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에서는 TF팀 구성을 하고 또 바른미래당은 여기에 와서 또 직접 최고위원회도 열고 또 평화민주당에서는 뭐 정동영 의원이 팀장을 이렇게 나서고 전라북도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뭐 산업 위기 지역이라든지 고용 위기 지역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뭐 세금 경감하고 뭐 고용보험료 연장해주고 이런 정도지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우리 정무부 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기차, 상용차 이런 것들이 여기에다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5천억이 아니라 1조라도 2조를 들어서 오히려 참 군산 GM 공장을 정부에서 인수해가지고 그걸 전기 상용차로 만들겠다 할지 이런 조금 더 발전적이고 군산 시민들이나 전라북도 도민들이 저 정도 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안심의 내용이 나와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 의해서는 군산과 전라북도의 경제가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서 상당히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서 조금 더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방금 정상화 계획을 말씀하셨고 대책을 건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간은 기본적으로 군산 공장 폐쇄는 되돌릴 수 없다. 그걸 전제로 한 정상화 대책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 GM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한국 GM이 가지고 있는 세 개의 공장 부평, 창원, 군산 중에 군산은 폐쇄하고 부평과 창원을 위주로 신차를 배정해서 중장기적으로 처음에는 당초에는 뭐 그것도 50만 대 생산하겠다 하다가 최근에는 또 30만 대로 줄였습니다만은 GM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의사결정이 GM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개입을 하고 실사를 통해서 GM과 함께 한국 GM 전체의 정상화 방안을 세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조그마한 저는 틈이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한국 GM과 협상을 할 때 군산 공장을 폐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말고 군산 공장도 재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같이 정상화 방안을 의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측에. 방금 말씀하실 때 정무부 장관님께서도 산업구조 고도화를 말씀하셨고요. 김종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는 좀 더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연동시키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군산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건 어쩌면 희망 고문일 수도 있겠다. 차라리 좀 더 체감할 수 있고 현실적인 그 대책을 요구하고 그걸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GM이 저렇게 부실하게 된 것은 GM의 세계 경영 속에서 한국 GM을 희생시킨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우리 한국 GM이 미국에서 GM 부품을 사들일 때는 그 비싸게 우리 한국의 다른 지역보다도 한 12%에서 13% 비싸게 사고 예를 들어서 금리도 3%의 대출 금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5% 금리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한국 부품을 살 때는 싸게 사가고 한국 부품을 살 때 비싸게 사서 한국 GM을 부실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었는데 산업은행은 3% 이상이 되면은 이걸 주주 열람권이 있어요, 자료를. 근데 그것을 산업은행은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폐쇄 결정 회의 때도 산업은행 이사들이 한국 측 이사들이 3명이 가지를 안 해서 이 사람들 전부 다 법적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해고, 공장 폐쇄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의 수천 명의 노동자들에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동안에 산업은행은 정말 아주 부실하게 대응을 했고 세계 GM에서는 미국 GM에서는 한국 GM을 부실하게 만든 이 책임을 군산 시민들에게 말하자면 이게 전가시키는 것은 이건 부당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서 GM을 우리 김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자료 실사를 요출하고 또 한국 GM의 사장들이랄지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당당한 주권 국가의 산업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생각이지 외국 기업이 우리 한국에 와서 지금 이렇게 경영해서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튀어버린다면 좀 속된 말로 먹튀한다면 주권 국가로서의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느 한 지역이 고용이 엉망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주권 국가로서의 경제 국가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과감하게 의회 두 분이 계시지만 의회나 정부에서 다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GM 공장 폐쇄 문제는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문제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 공장 가동 중단이 됐거든요. 여기에 군산 공장이 폐쇄되면서 전라북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설상가상이 된 측면이 있고요. 또 지난해 그 익산에서는 넥솔론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BYC 전주 공장도 문을 닫았고요. 정무 이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기업 공장 폐쇄 그리고 이탈, 전라북도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뭐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 체질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군산 조선소라든가 그다음에 GM 군산 공장이라든가 이런 조선과 자동차 이런 대기업의 그 브랜치, 그 분공장 위주로 우리 그 전북의 경제가 지금 현재 짜여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두 개 대기업이 여기 떠난다면 우리 전북 경제, 특히 이제 군산 이런 경제는 정말 파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체질을 반드시 이 차제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래형, 그다음에 선도형, 요새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해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저희가 빨리 선점을 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 산업 구조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전북에서 중점을 두고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력 산업을 고도화해서 우리의 경제 체질을 더 굳건히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강소 기업들을 육성하는 이런 대책과 함께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한 14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있고 지난 5년간 한 700여 개의 기업을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작은 씨앗이 돼서 저희가 잘 키운다면 정말 20, 30년 후에는 우리나라 지금 내놓으라는 그런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기업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과 사업의 다각화, 수출 이런 모든 면에 전북도에서는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 의원님, 방금 정무 지사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물론 그 후속 대책으로서는 타당성 있게 검토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지금 전라북도의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이나 재편 과정에서 이런 어떤 공장 폐쇄가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어쩌면 그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군산 공장 폐쇄 같은 문제는 약간 결이 다른 문제 아닐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군산 공장, GM의 군산 공장 폐쇄 문제라든가, 또 현대중공업 문제, 또 넥슬론, 이것도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 큰 대기업들의 그 본사가 대부분 전북에 있지 않고 이제 외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중공업 그것도 이제 울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GM은 창원, 어떻게 보면 부평 그쪽이고, 또 넥슬론은 이제 또 그 서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은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회사들은 일종의 이제 임시 어떤 뭐 전진기지적 그런 역할을 해서 활성화될 때는 거기 생산을 하고 만약에 경기가 안 좋으면 또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우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뭐 현지에 있는 이런 지역의 공장들을 현지 법인화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 기업들이 여기 왔을 때 말하자면 그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기업이 여기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을 어떤 제공해서 실제 기업이 여기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대안들도 좀 많이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거예요? 지금 전북 경제 위기론이 나올 때마다 항상 전라북도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그럴까요? 그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새만금이거든요. 이번에도 이 공장 폐쇄 문제가 나오고 전라북도 경제가 위기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 얼마 전에 전북을 찾은 국토부 장관도 새만금 개발을 서두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과 연동시켜서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전라북도하고 정부 여당에서 잘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새만금 개발공사하고 새만금 개발청을 이제 새만금 지역으로 이전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제 낭보 중에서 낭보고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잘 대응을 했다 생각하는데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아이디어를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경제는 4차 산업혁명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기에서 해외 독일의 경우를 들어보면은 해외 공장을 독일로 이전을 시켜 해외로 나갔던 걸. 그 4차 산업혁명과 하기위해서 그렇다면 새만금 지역에 그런 쭉 아이디어를 제공해 줘야 돼요. 해외 공장에 있는 것을.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공장이 새만금까지 안 옵니다. 해외로 공장이 오는 것을 조사를 해서 4차 산업으로 연결을 하고 또 전기차, 상용차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차들이 4차 산업혁명 연결을 해서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랄지 이런 조금 더 특별한 이제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뭐 사실상 우리가 또 아울러서 우리가 전북목 찾기 작년에 대선 기간 중에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한 2군데 정도의 성과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별로 성과가 없는 그래서 우리 목도 찾고 우리가 가장 각 도, 시에서 낙후됐는데 이런 데는 과감한 우리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새만금이라는 그 장소가 있으니까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한 해외 공장을 이전을 시키고 방금 우리 김관영 의원이 얘기했던 복합 레저타운 같은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크게 환경만 해치지 않는다면 일단은 사람들이 모이는 쪽에 공장이 모이는 쪽에 어떤 아이디어를 이번 기회에 이게 굉장히 전라북도의 큰 위기입니다. 대형 10% 이상 20% 군산경제 약 반절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이 했을 때는 특별한 지원 체계 이런 데서 필요하지 않느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기업 유치를 하든 투자 유치를 하든 그 방식의 변화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좀 주제를 잠시 좀 확장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공장 폐쇄 말고도요. 전라북도에서 최근 남원에서 서남대학교가 폐교를 했습니다. 근데 대학 폐교 이게 기업 공장 하나 문 닫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김종욱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남대 관계자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나라 전라북도에 대학은 많습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대학 중에 한 200여 개 되는 대학 중에서 50여 개가 지금 부실 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몇 년 내에 50개 정도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서남대학은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을 내서 그 뭐 의대랄지 이런 학생들을 이제 편입을 일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또 뭐 의대 이런 것을 설립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상당히 난망할 것 같고요. 제가 가면 그 정도의 정원을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들한테가 지금처럼 이렇게 쭉 분배해 준다면 저는 그것은 그게 큰 위기냐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위기가 많이 닥칠 걸로 보고 있어요. 대학에. 예. 그래도 대학이라는 게 결국은 그 당장의 생산성이나 경제적인 어떤 기준으로 논하기는 그렇지만 예. 인력 양성의 요람이고 중추라는 점에서 보면 그 의미가 남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뭐 동북권 중심 뭐 대학으로서 있다면 좋지만 이미 이제 상당히 폐쇄된 상황에서 이걸 다시 살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현안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산 조선소 문제, 한국 GM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뭐 우리 전라북도의 뭐 도나 뭐 의원 쪽에서 상당히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많은 힘을 소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미 폐교는 확정이 됐고요. 안호영 의원님, 방금 김종욱 교수님께서는 공공의과대학 그 대안으로 지금 제시가 됐거든요. 폐교의 대안으로. 좀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꼭 반드시 뭐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서남대가 경영계 그 재단 쪽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실화됐던 것도 맞고 지금 상태에서 서남대 자체를 지금 아마 그 회생시키는 문제는 쉽지 않을 걸로 이렇게 폐쇄가 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러나 서남대가 그 남원 특히 동부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그것을 단순하게 폐교를 하고 없었던 걸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폐교 부지를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찾을 수 있다면 찾아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정부나 또 국회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거기 그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공공 의과대학을 좀 설립을 하자 이렇게 지금 그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국립으로 할 건지,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형태로 할 건지, 또 지자체로가 하는 경우에도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 남원 캠퍼스를 만들어서 또 실제로 그 활용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구체적으로 또 밝히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데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소 좀 난관은 있지만 그 문제가 공공의과대학으로 설립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무 지사님, 전라북도 차원에서 좀 노력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서남대 폐교 관련해서 저희가 두 가지 점에서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우리 전라북도에 계속 존속이 돼야 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서남대 폐교로 인해서 그 남원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원 지역에 남원 의료원이라든가 서남대라든가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의대를 활용하는 방법은 뭐 두 가지 지금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지자체 중심의 공공의대냐, 그다음에 국가 중심의 국립보건의료대학이냐,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항구적이고 또 지속 가능성이 있고 또 제대로 우리 그 남원의 그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립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보건복지부와 또 우리 정세균 의장님 또 안홍 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께서 이제 지원해주고 계신데 국립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몰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좀 없어 보이기도 한데요. 전남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한국전력이 공과대학을 설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혁신도시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연기금 전문대학원 이 설립 논의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교육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혹시 진행 상황을 좀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은 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이제 일부 반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설득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양한 예도 있습니다. 국립 그 암 전문대학원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산에도 해양금융 전문대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우리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에 지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는 그 자산 운용 규모가 600조인데 앞으로 수년 내에 2,000조로 확대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대체 투자자들이 이쪽 전북에 많이 와서 이 기금운용본부가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고 그걸 뒷받침할 전문 인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전문 인력은 우리 국내에서만 양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내 1년 또 해외에 또 나가서 세계 글로벌 자산 운용가들과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연기금 대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부와 협의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북에 있는 대학과도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더 강력하게 형성을 해서 교육부를 설득해서 이 연기금 전문 대학원이 설립되는 근거법이 차기 임시국회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께서도 또 우리 두 의원님 계신데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 네.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련해서 보면은 이미 그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 예산이 작년에 2억 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관련 법도 이미 그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의지도
혁신도시를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명실상부한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연기금 청문 대학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고 또 뭐 아시다시피 김성주 그 이사장님의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예산과 법률과 또 이걸 추진해가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잘 풀어나갈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직 이게 지금 그 연구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밑그림이 정확히 안 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좀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논의의 초점을 다시 바꿔서 지금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그리고 서남대학교 폐교 그리고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런 일련의 사태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덧셈의 경제나 그런 게 아니고 뺄셈의 경제라는 거죠. 김종국 교수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부분? 전라북도에서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사가 있는 게 아니고 브랜치, 지사가 있으니까 여기부터 줄이는 방향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군산조선소를 폐쇄시키고 주식 가격이 굉장히 올랐단 말이에요. 경영 효율화를 했다. 이런 희생타가 되니까 이제 우리는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것을 놓고 이제 본사를 유치하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이러기 전에 이게 우리 도와 의원님들 계시니까 전라북도에 부족한 것이 뭔가를 우리 스스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1. 저는 하늘길, 땅길, 바닷길이 전국 어느 시도에 비해서 가장 부족합니다. 인정하시죠, 다들? 예. 전라북도 오기가 힘듭니다. 예. 두 번째는 항상 보면 두 개의 목소리가 나와요. 공항도 군산과 전주의 목소리가 다르고 또 뭐 이렇게 각각 어떤 할 때마다 목소리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갈등의 소지를 어떤 정책을 펼 때마다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전라북도에 와서 어떤 예산을 따오더라도 집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북의대 군산 분원을 설치를 하는데도 그 거의 몇 년간을 그냥 세월을 가버렸어요. 이런 게 이제 군산 지역에 있는 그 갈등이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늦춰진 LRD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 스스로도 좀 판단해야 되고 전라남도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광주광역시장이 서울하고 지역하고 임금의 차이가 좀 달라야 되겠다. 생활비도 적게 드니까 우리 지역에는 적어도 4천만 원 정도의 임금을 줄 수 있는 공장을 우리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공장원들한테 역제안을 한 경우가 있어요. 전라북도의 노사 문제가 잘 협의가 됐었는가. 이번에 군산 GM 같은 경우에 회사는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노조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임금이라고 나중에 떠나는 명분을 삼는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좀 정화하는 노력이 정치권이나 또 지방 정부에서 또는 노동조합에서도 함께 해야지. 이게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는 일자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서울로 갈 수 있는 집도 없고 이렇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소위 광주형 일자리에 관한 논의입니다. 제가 이번 한국 GM 사태를 겪으면서 이 부분을 대단히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고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이것입니다. 그동안 대기업 노조, 그중에서도 자동차에 관련된 노조의 평균 임금이 통상 뭐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대신에 해외로 자꾸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 유치하는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금을 초봉 3천만 원, 평균 임금 4,500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일자리 임금 수준을 노사정 또 시민단체가 같이 합의를 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국 GM 사태 이후에 제가 다음 주에 이 광주형 일자리를 전라북도에도 도입하자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를 제가 군산에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전라북도 도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저는 기대를 하고요. 반드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전라북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두 가지의 목소리 때문에 제대로 또
추진력 있게 추진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예를 들자면 2년 전에 LG CNS가 새만금의 소위 스마트팜 관련한 스마트 바이오파크 사업을 하려다가 좌절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농민단체에서는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반대를 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사실은 LG CNS는 소프트웨어 업체이지 않습니까? 시스템 업체인데 농업 기술과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실증적으로 테스트하는 단지를 새만금에 만들고 거기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해서 실증을 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단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것이 오해가 되면서 농업인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은 유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전라북도에서 일부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저희가 사실은 그런 농업인과 관련된 사전에 충분한 대화 노력 또 상생 방안 이런 것들이 마련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이 같이 융합될 수 있는 융합산업이고 또 미래의 먹거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다시 한번 저희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같이 내서 기업 유치 활동이라도 해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홍 의원님, 지금 김 교수님 말씀도 일견 타당하긴 한데 문제는 좀 도민들이 갖고 있는 그 의구심, 의문 이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는 아직은 지금 그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현재 전라북도 경제 위기의 이면에 도민들은 이게 순수하게 경제 논리고 순수하게 시장의 논리냐 어떤 정치적 고려나 배려 고민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느냐 하고 궁금해하는 청년들이 좀 있단 말이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독 우리 특히 이제 군산의 이제 현대중공업 또 군산 한국 GM 군산 공장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폐쇄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우리 전북 도민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쭉 정부에서 실제 하는 대책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거는 좀 상당히 좀 오해라고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군산 GM 사태가 났을 때 처음에 대통령께서 하신 부분들은 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을 했고 고용위기 지역을 지정을 하는 걸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처음에 이제 그런 대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용위기 지역의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또 이렇게 법령을 개정해서 선제적으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했고요. 이제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 그 군산 경제 또 전북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든 그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거기에 다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그에 맞춰서 우리 전라북도도 또 여러 가지 지금 대책들을 실제로 정부하고 협의해서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게 좀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게 약간 이제 그 군산 GM 공장 폐쇄를 전제로 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약간 오해가 생긴 것은 그때 아마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정부가 군산 공장 폐쇄를 맞아 전제로 해서 뭐 대책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게 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그 군산 공장 폐쇄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들을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전북 지역 군산 경제에 미치는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정부에서 이제 오히려 선제적으로 세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분명히 정치적인 입장이 고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김종국 교수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제, 대우조선해양에 있는 거제가 문재인 대통령 고향 아닙니까? 오래전부터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사실은 경쟁력에서 보면은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금 거의 수십조 원의 돈이 투입이 되면서 연명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번 GM 사태에 관해서도 군산 공장을 폐쇄하냐 마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GM과 한국 정부가 협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아마 뭐 GM이 이렇게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군산 공장 돌리려면
얼마 돈 더 내라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열어놓고 이것을 단순히 기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에 관한 전체적인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그 정부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만에 하나 최종적으로 군산공장 폐쇄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른다고 하면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로 해서 인천과 부평과 창원을 살리게 되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돈만큼을 적어도 군산에 배분을 해서 군산이 자동차 공장은 아니지만 폐쇄를 불가피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동시에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기와 맥락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송하진 지사께서 전북목 찾기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호남 차별을 넘어서 호남 속에서 전북 소외, 전북 차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으로 읽히는데 지금 이 지점하고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예, 지금 1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볼 때 우리 도민들은 우리 전라북도가 소외됐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김관영 의원님, 안 의원님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이 군산 GM 공장을 놓고 볼 때 정말 그 부평과 창원, 그 군산 세 개 있는 공장 중에 이 군산만 나중에 폐쇄가 된다면 저는 이제 정부가 전라북도를 소외시켰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군산공장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그 관련 부처에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군산공장을 이제 최대 27만 대까지 생산한 그런 공장입니다만은 불가피하게 규모를 다운사이징이 필요하다면 규모를 줄여서라도 정상 가동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미래 신사업의 전기차라든가 이런 볼트 이런 신차를 배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 효율성 차원뿐만 아니고 이게 국가 균형 발전, 상생 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군산 공장은 부평과 창원과 같이 이게 가동이 돼야 된다는 건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에 공감하는 내용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대목에는 이견도 있을 겁니다. 올해가 전라도 정명 1000년인데 여전히 전북의 낙후, 소외를 얘기해야 하는 현실. 언제나 그랬듯 뾰족한 해답도 찾지 못해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의문이 있으면 끝까지 묻고 부당하다면 발언하는 계기라도 됐으면 합니다. 당장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가 그렇고 지방분권 개헌도 그럴 거라 여기면서 오늘 토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